앞으로 여러분들 다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는 육각형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좀 요즘 사람인가? 약간 이런. 자, 이제 소년시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쿠팡플레이 오리지널로 제작이 된 작품이고요. 총 10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소년시대의 감독은 열혈사제를 감독했었던 이명우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열혈사제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그 코미디 요소가 되게 잘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에요. 그 감독답게 이 소년시대에서도 그런 깨발랄한 그런 코믹 요소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시놉시스는 1989년도 충청남도에서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이라는 그 지역에 찌질이 병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. 요 임시완 배우가 연기한 병태가 되겠죠. 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여의 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맨날 맞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부여로 전향을 가게 되는데 사소한 오해들이 겹치면서 이 전하고 온 병태가 그 전설의 파이터라는 그 소문이 잘못 퍼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설설설 길게 되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그 부여의 짱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먼저 이 쿠팡 플레이에 이 소년시대가 공개되면서 일어났던 해프닝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작품 소개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화가 공개되었을 때랑 마지막 화가 공개되었을 때의 시청량이요 무려 3000%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. 7화, 8화가 공개가 되었을 때 평소 시청자 대비 1900% 폭증을 하면서 서버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. 이 작품이 공개가 되고 나서 쿠팡 플레이의 월간 이용자 지수가 66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,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거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흔하게 돌아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나 그거 쇼츠로 봤어 이러는 반응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쇼츠로 봤는데 재밌었고 주변에서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되게 호평을 하니까 그럼 한번 볼까? 요런 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떠나더라도 이 작품 자체만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.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쿠팡 플레이 접속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소년시대라는 작품이 되게 인상 깊은 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리즈물들을 보면은 웹소설이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근데 그 웹툰이나 웹소설 오리지널 작품들의 홍수 속에서 이 소년시대라는 작품은 원작 없이 정말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음에도 이 정도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. 제가 전반적인 시놉시스는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보면서 생각났던 다른 작품들 몇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원래는 굉장히 약골인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그 짱으로 군림한다라는 그 설정이 요 엔젤 전설이라는 요 작품이 있어요. 만화책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. 인상이 되게 험악하게 생긴 주인공이 나와요. 웃는 게 되게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로 키야 그리고 있잖아요. 이게 웃는 거예요 지금. 원래는 되게 마음도 착하고 이제 순진한 앤데 이 인상 때문에 이제 학교 짱을 먹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설정 때문에 요 엔젤 전설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고요. 그리고 이 소년시대는 정말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옛날 작품이 하나 있어요. 란제리 소년시대라는 그 KBS ETV에서 했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요것도 8부작입니다. TV 드라마 치고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죠. 이 1979년의 시대상을 담으면서 그 시대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거든요. 굉장히 재밌습니다. 웨이브랑 왓챠에 있네요. 이거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진짜 재밌으니까요.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. 싸움의 기술이 연상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결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. 푸맹제로, 과거 시대상에 있었던 불량 청소년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요 푸맹제로라는 그 작품이 떠올랐고, 요 학교마다 일진들이 있으면은 그 일진들의 무용담이 이렇게 구전돼서 막 다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막 화려합니다. 뭐 몇 대 몇으로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이겼고 막 이런 그 되게 화려하게 막 구전되어서 막 전해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똑같은 애들일 뿐이다라는 거를 이 푸맹제로에서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비슷한 게 요 소년시대에서도 좀 묘사가 된 것 같아요. 뭐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재밌게 봤고요. 근데 한 중반까지는 이게 폭력 미화물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들긴 했어요. 왜냐면은 이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삥 뜯고 이런 것들이,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. 분위기도 되게 밝고 코믹하게 그려지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삥 뜯고 이런 애들
스타일들을 되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. 딱 중반까지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고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그 걱정을 싹 날려주는 그런 전개가 펼쳐지니까요.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소년시대라는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임시완 배우를 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임시완 배우가 기존에도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. 비상선언에서 영화는 정말 별로였지만 임시완 배우 한 명은 빛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연기 기존에도 너무 잘해주고 있었는데 이 소년시대에서 보여주는 연기는 와 장난 아니에요. 너무 잘해요. 거의 임시완 배우 연기 종합 선물 세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소년시대 안에 임시완의 모든 연기가 꽉꽉꽉꽉 들어차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 프로필 사진 너무 멀쩡하고 잘생기고 기공자 스타일이 나죠. 이 소년시대에서는 꾀재재한 모습도 소화해내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그런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팔색조, 다재다능, 팔방미인 이런 묘사가 되게 아재스러운 묘사라면서요.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런 그 묘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육각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 다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는 육각형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좀 요즘 사람인가? 약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. 그리고 이 임시완 배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조연 캐릭터들도 있죠. 다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.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작품에서 조연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 다시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정도로 너무 잘했고 소년시대 10부작 촬영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. 촬영하기 전에 캐스팅 기간이 7개월이었대요. 그 정도로 캐스팅에 공을 들인 만큼 연기 구멍 없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.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년시대 라는 작품을 OTT로 공개하는 전략이 되게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흡연을 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강도 있는 폭력 씬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묘사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중파 TV로 갔으면은 그 심의 기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차라리 이 OTT행을 바로 결정을 하면서 이런 수위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여기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이거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TV 드라마 보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부터도 최근에 봤던 시리즈물을 보면은 대부분이 OTT 오리지널이었지 TV에서 했던 드라마나 시리즈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. 이거 TV로 했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.